이태준의 고안이라고 하는 수필입니다. 자, 수필은 항상 자신의 경험과 깨달음을 드러내는 글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읽어 나가실 때 어떤 경험이 드러나는지 혹은 뭐 어떤 대상이 드러나는지 살펴보시고 그것에 대한 어떤 나의 생각, 어떤 깨달음이 드러나는지를 살펴보면 되는 작품인데요. 자, 이태준의 고안이라고 하는 이 작품은 우리 쉽지 않은 익숙하지 않아서 쉽게 읽혀지지는 않았던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과 하나씩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 집엔 우더른이 아니 계신다, 나는 때로 거만스러워진다 라고 하는 내 생각이 먼저 드러났고요. 오직 하나 나보다 더 나이 더 높은 것은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 있을 뿐이다 라 그래서 자, 요 연적에 네모칸 쳐보시고요. 아버님보다가 아니고 나보다 더 높은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바로 아버님께서 쓰시던 연적이다 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이 연적을 바라보면서부터 어떤 생각이 시작되는 거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연적의 속성들을 하나씩 골라내 봅시다. 저것이 아버님께서 쓰시던 것이거니 하고 고요한 자리에서 쳐다보면 말로만 들은 글씨를 좋아하셨다는 아버님의 풍이가 참먹 향기와 함께 자리에 풍기는 듯하다 라 그래서 자, 아버님의 풍이가 풍기는 듯하다 라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 이 연적을 바라보고 있으면 아버님의 어떤 모습이 떠오른다라는 거죠. 그 다음 옷깃을 여미고 입정을 맛보는 것은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라 그래서 자, 옷깃을 여미고 입정을 맛본다라고 하는 거 예의를 갖추는 모습인데요. 내가 이 연적을 바라볼 때 이렇게 예의를 갖추게 되고요. 결국 이 예의를 갖추는 모습이 아버님이 손수 주시는 교훈이나 다름없다라 그래서 자, 처음에 보면 연적이라는 대상이고요. 이 연적에서 아버님의 풍이가 느껴진다라 그랬고 마찬가지로 이 아버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교훈이다, 깨달음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러면 이 작품에서 이 수필에서 나라고 하는 이태준의 작품이니까 이태준이라고 하는 작가는 아버님의 연적을 봤을 때 이러한 생각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읽어낼 수가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얼마 동안이었는지 모르는 아버님과 한때 품상을 같이 받은 유품이다 라 그래서 자, 이 유품이 바로 연적이죠. 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유품이 연적이고요. 계속 연적에 대한 설명을 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자, 그 몸이 어느 땅 흙에 묻힐지 기약 없는 망명객의 생활 생각하면 바다도 얼어 파도 소리조차 적막하던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 흉중엔 무한한 채 임종하시고만 아버님의 머리맡에 몇 자루의 붓과 함께 저 연적이 놓여 있었던 것은 어렸을 때 본 것이지만 조금도 몽롱한 기억은 아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끊어보시면 선생님이 쭉 지루하게 읽어냈는데 자, 아버님과 함께 하던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인 거죠. 정리해보면 아버님이 망명객 생활을 할 때도 이 연적이 아버님과 함께 했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블라디보스토크의 겨울밤이라고 하는 것도 아버님과 함께 지냈던 유품인 거고 임종하시고만 아버님이라 그랬는데 이 임종하셨을 때 연적이 옆에 놓여 있었다라는 거니까 임종하실 때까지도 아버님과 함께 하던 유품이다 라는 거죠. 그러면 결국 위에서 아버님이 뭐 손수 주셨다, 아버님의 풍이가 느껴진다라고 하는 그 이유는 바로 연적이 아버님과 언제나 함께 쭉 계속 함께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겠구나 라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가 볼게요. 고인과 고락을 같이 한 것이 어찌 내 선친의 한 개의 문방구뿐이리요 라 그래서 자, 앞에서까지는 아버지의 연적을 바라보고 있었는데요. 여기서 고인과 고락을 같이 한 것이 자, 여기 밑줄 그어봅시다. 어찌 내 선친의 한 개의 문방구뿐이리요 라 그랬으니까 자, 연적을 바라보면서 한 생각을 키워나가고 있다, 확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나는 차츰 모든 옛사람들의 물건을 존경하게 되었다 라 그래서 자, 옛사람들의 물건이라고 하는 게 처음에 아버지의 연적으로 시작됐는데 내가 이 연적을 바라보면서 이 연적처럼 다른 물건들에도 다 아버님의 생각처럼 옛사람들의 이런 생각이 배어 있는 거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자, 휘트먼의 노래에 오 아름다운 여인이여 늙은 여인이여 한 구절이 가끔 떠오르거니와 찻종 하나 술병 하나라도 그 모든 서리가 트고 금간대마다 베이고 번진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늙은 여인의 주름살보다 오히려 황혼과 같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라 그래서 자, 여기 보시면 옛사람들의 생활의 때는 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자, 우리 때
자, 여기까지만 생각해 보면 옛사람들의 물건에 옛사람들의 때가 묻었다라 그래서 뭔가 지저분하고 더러울 것 같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였죠. 이 때가 아름다운 색조가 떠오르는 것이다 라 그랬으니까 결국 이 때는 옛사람들의 아름다운 색조를 떠오르게 만든다라는 거니까 옛사람들의 물건 속에는 옛사람들의 어떤 정서나 옛사람들의 생활 태도나 모습이나 이런 것들이 담겨 있다라고 내가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자, 중략 이전까지의 내용이고요. 그래서 우리 여기서 작품의 내용 고완이라고 하는 이 작품의 제목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고완이라고 하는 건 감상하다의 완이에요. 그리고 옛것을 의미하는 고예요. 그래서 옛것을 감상하다, 옛것을 바라본다 라는 내용이니까 결국에 우리 여기까지 확인했던 거 아버님의 연적을 통해서 아버님의 어떤 긍정적 풍이 와 같은 것들을 생각해낸 거고요. 그래서 그게 계속 연결돼서 다른 옛사람들의 모든 물건들에는 다 옛사람의 정취가 배어 있다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드러내는 거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중략 이후로 가서 또 어떤 이야기들이 나오는지 살펴보시면 시대가 오래다 해서만 귀하고 기력과 정력이 들어있다 해서만 완성할 것은 못된다. 옛 물건다운 것은 그 사람들과 함께한 생활의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윤이 있는 것이다 라 그래서 자, 옛사람들과 함께 생활한 자취를 지녔음에 그 덕윤이 있는 것이다 라 그래서 자, 우리 중략 이전까지 봤던 것들과 같은 얘기죠. 자, 그러면 여기서 한번 여러분들 자, 질문을 나누어 봅시다. 외국의 공예품들은 이라 그랬어요. 자, 먼저 자, 이 외국의 공예품에다가 크게 세모칸을 하나 쳐보시고요. 위에서 아버님이 가지고 있던 것들, 옛사람들의 물건들은 긍정적인 것들로 드러났죠. 자, 근데 너무 지교해서 손톱자리나 가는 금 하나만 가더라도 벌써 병신이 된다. 비단 옷을 입고 수족이 험한 사람처럼 생활의 자취가 남을수록 보기 싫어진다 라 그래서 자, 병신이 된다, 보기 싫어진다 라 그랬으니까 결국에 내가 완상의 대상으로 삼고 있는 건 모든 옛사람들의 물건이라고 보는 게 아니고 우리의 옛 물건을 바라보고 있는 거겠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죠. 왜요? 외국의 공예품들은 손때가 조금만 묻어도 병신이 된다라 그랬고요. 보기가 싫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끊어보고요. 자, 그러나 우리 조선시대 공예품들은 이라 그래서 자, 결국 긍정적 속성을 지닌 거 우리 조선시대 공예품이네요. 은 워낙 순박하게 타고나서 손때나 음식물의 절수록 아름다워진다. 도자기만 그렇지 않다. 목공품 등 모든 것이 그렇다 라 그래서 쭉 부드럽게 넘어간다까지 긍정적 속성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거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외국의 공예품과 조선시대 공예품이 상반되고 있구나, 대조되는 특징을 지니는구나 라는 거죠. 둘 다 오래된 옛 것들이긴 하지만 작가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는 건 우리의 공예품들이다 라고 보셔야 되겠죠.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에 서장을 얻었다 라 그래서 자, 수일 전에 우연히 대해보각사에 서장을 얻은 거 역시 우리의 공예품이겠죠. 400여 년 전인 가정연간의 판으로 마침내 내가 가장 숭앙하는 추사 김정희 선생이 보던 책이다. 그의 장인이 남고 그의 친척인지는 모르겠으나 전권에 토가 달리고 군데군데 주역이 붙어 있었다 라 그래서 자, 여기까지 서장에 대한 설명이겠고요. 서장은 워낙 난해서로 한 줄을 제대로 음미할 수 없지만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라든지 자, 장을 번지며 선인들의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또 일획일자를 써서 사란을 쳐가며 칼을 갈아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몇 해를 해서 비로소 이 한 권의 책이 되었을 것인가 생각하면 자, 여기까지 나눠보시면 자, 요 앞에 주역이 붙어 있었다까지는 내가 얻은 이 서장에 대한 설명인데요. 그 뒤에는 이 서장을 바라보면서 내가 생각하는 것들이죠. 제대로 음미할 수는 없어. 근데 한참 들여다보아야 책제가 떠오르는 태고연한 표지, 뭔가 표지를 보면서 아, 이거 내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 제대로 책 표지를 계속 보고 있으면 아, 이게 무슨 내용이겠구나 라는 게 떠오른대요. 자, 그 다음 뒤에 장을 번지며 선인들이 정독한 자취를 보는 것이나 계속 봐왔던 거죠.
손때가 계속 묻었던 그 자취를 바라보는 것이나 일획일자를 써서 사란을 쳐가며 칼을 갈아가며 새기기를 몇 달 혹은 뭐 얼마나 걸렸다라는 거니까 이렇게 오랜 시간 걸리면서 만들었다라는 그 얘기인 거죠. 그러면 이것들을 생각하면 인쇄의 덕으로 오늘 우리들이 얼마나 버릇없이 못된 글 안 된 글을 함부로 박아 돌리는 것인가 하는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래서 자 일종의 참회를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라 그래서 결국에 자 요 생각을 바탕으로 인쇄의 덕으로 우리가 얼마나 편하게 살고 있고 얼마나 쉽게 글을 쓰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참회의 감정을 떠올리고 있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 고안의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라 그래서 우리 아까 얘기했던 고안의 취미인 거죠. 옛것을 바라보고 감상한다 라는 게 고안이고요. 이 취미를 부자나 은자의 도일거리로만 보는 것은 속단이다. 금력으로나 수집욕을 채우는 것은 오락에 불과한 것이요 또 제 눈에 불급한 것은 너무 탐내는 것도 허영이다 라 그래서 오락에 불과한 것이고 허영이다 다 부정적인 속성이죠. 직업정이어선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심 낙사란 무의와 허욕을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 그래서 자 오락에 불과한 것들 허영이다 그 다음에 직업적이면 안 된다라는 얘기죠. 직업적으로선 취미도 아니려니와 본대 상삼낙사란 무의와 허욕을 더불어서는 자 상삼낙사라고 하는 거 제일 마지막 어휘풀이 보시면 만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자 원래 자 여기서부터 끊으시면 되겠죠. 원래 완상하는 마음과 즐거운 이 마음이란 무의와 허욕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같이 하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 그래서 결국 이것들과 더불어서는 경지를 이룰 수 없는 거니까 무의와 허욕이 아닌 경지를 이루어야 한다 라는 이야기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에 이태준의 고안이라는 작품, 고안이란 수필에서는 아버님의 연적을 통해서 옛사람들의 정취가 묻어있는 옛 공예품들을 떠올리게 된 거고요. 그것들이 결국 대조되는 거, 외국의 공예품, 그리고 현재 여기 나타나 있는 현재 인쇄의 덕으로 만들어진 이 책들을 바탕으로 그것보다 더 뛰어나고 더 우월한 정취를 느낄 수 있는 것들이 우리의 과거의 공예품들, 선인들이 사용하던 것들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던 수필이에요.